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최근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직은 임신 초기이지만 벌써 뱃속의 아이에 대한 마음이 큽니다. 태교를 하면서 좋은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문득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제 친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우리 집은 일남일녀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셨고 엄마가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요. 오빠는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는 공부 잘하는 오빠를 많이 칭찬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우리 아들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나중에 커서 의사하면 되겠다. 의사? 그래, 아픈 사람을 척척 고쳐주는 의사 말이야. 의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로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뒷바라지 다 해줄게. 정작 오빠는 의사를 꿈꾸지 않았는데 엄마는 공부를 잘하는 오빠가 의사 선생님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릴 적부터 엄마는 저보다 오빠에게 더 관심이 많았어요. 오빠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저는 늘 구박덩어리였습니다. 아휴, 이놈의 기집애.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천방지축이야? 학교 끝났으면 빨리 집에 들어와서 밥이나 차릴 것이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싸돌아다니긴. 친구 집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곧 있으면 기말고사란 말이야. 뭐 기말고사? 웃기고 있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네가 시험은 무슨 시험이야? 공부 못하는 머리로 용 써봐라. 네 오빠처럼 될 수 있나.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집에 빨리 와서 엄마나 도와. 엄마는 오롯이 오빠의 시험만 중요했어요. 제가 하는 공부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게 학교 다녀서 뭐 하냐고 난리치셨죠. 이런 식이니 고등학교도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상고를 가야 해? 싫다고 했잖아. 그럼 네가 오빠처럼 공부라도 한다는 소리야? 철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어떡해. 그 머리는 뭘 하겠다고. 왜 엄마는 오빠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할 수 있어. 오빠처럼 학교 보내주고 과외 시켜주면 나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퍽 잘하겠다. 네가 오빠랑 같은 머리인 줄 알아? 꿈깨 이거사. 우리 집안이 남들처럼 넉넉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너까지 공부시키냐? 둘 중에 제일 나은 애한테 몰아줘야지. 그러니까 너는 잔말 말고 상고 나와서 기술 익히고 빨리 취업이나 해서 돈 벌어. 그게 우리 집안을 도와주는 거야. 싫어. 공부할 거야. 나도 꿈이 있단 말이야. 엄마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관심도 없지? 나 선생님 되고 싶어. 엄마가 오빠한테 하는 것만큼 나한테도 해주면 나도 좋은 대학 가서 교사할 수 있어. 선생님은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네 오빠보다 공부도 못하고 기집애 주제에 뭐 얼마나 돈을 잘 벌겠다고. 아까 말했다시피 너한테까지 퍼부어 줄 돈 없어. 그렇게 억울하면 오빠보다 공부라도 더 잘하든가.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 게 욕심만 많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미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만을 소망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단 한 푼의 지원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인문계로 진학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의 뜻에 따라 상고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미용기술을 배웠고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중 엄마와 또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없는 살림에 고등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대학교까지 가겠다고? 이 가시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학 가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그리고 엄마가 말했지? 너는 상고 나와서 빨리 일하고 돈 벌라고. 내 인생인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오빠보다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꿈까지 포기하고 상고 갔어. 그럼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대학 가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잠을 줄여서라도 아르바이트하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갈 테니까. 그럼 됐잖아. 되기는 뭐가 돼? 그놈의 대학 가면 쌀이 나온다니 밥이 나온다니. 제발 이년아, 철없는 소리로 엄마 속 좀 썩이지 말아라. 너는 네 오빠가 의사 되는 게 싫으냐? 이 집안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네 오빠야. 엄마 혼자 돈 벌려고 용을 써도 네 오빠 뒷바라지 해주기 힘들어. 안 그래도 의대가 네 오빠한테 들어갈 돈 마련하려고 가랑이 찢어질 판인데 너라도 엄마 도와줄 생각 해야지. 돈 나가게 할 궁리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쩜 기집애가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지. 빚내고 뭐해서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바로 취업해서 돈이나 벌어. 그게 엄마랑 네 오빠 도와주는 길이니까. 머리로 우리 집안 살릴 수 없으면 몸으로 고생해서라도 도움이 되란 말이야. 매일같이 엄마의 구박을 받으며 대학 이야기로 싸우기 일쑤였어요. 이때 저는 진지하게 제 미래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기에 정신적으로 참 약해 있었어요. 결국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등 떠밀듯 동네 미용실로 취업했습니다. 사장님과 엄마는 잘 아는 사이였고 엄마의 소개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제 월급날과 액수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너 오늘 월급날이지? 응. 그런데 왜? 왜긴 왜야? 너 월급 탔으면 바로 엄마한테 갖다 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내 월급을 왜 엄마한테 갖다 줘? 혹시 생활비 달라고 말하는 거야? 그건 따로 입금해 줄게. 그런 소리 말고 월급 고스란히 엄마한테 다 맡겨. 네가 얼마 받았는지 다 아니까 여기 통장으로 다 입금해라. 뭐? 내 월급을 다 입금하라고? 그럼. 네가 돈 관리하려고 그랬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네. 네가 뭔 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래? 괜히 가지고 있다가 다 쓰기만 하지. 엄마가 잘 관리해 줄 테니까 믿고 맡겨. 설마 엄마가 힘들게 번 네 돈 어떻게 하겠어? 필요한 만큼 생활비로 쓰고 어느 정도는 꼬박꼬박 모아서 너 결혼할 때 줄 테니까 믿고 맡겨.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어리숙하다며 엄마는 절 걱정하셨어요. 갑자기 돈 생기면 천방지축으로 쓰기 바쁘다며 돈 모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번 돈에서 얼마는 생활비로 사용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용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엄마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오빠와 저를 차별해도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니 제 돈을 떼어먹겠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월급날에 들어온 돈을 확인하는데 금액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들어온 월급 확인했는데 액수가 조금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 맞게 넣었는데? 저번에 땡긴 갑을 제외하면 그 금액이 맞아. 네? 갑을이요? 어머, 엄마랑 이야기된 거 아니었어? 엄마가 대신 갑을 받으러 왔다고 돈 받아갔는데 딸이랑 다 이야기된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나야 엄마랑 워낙 친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갑을 해줬지. 저는 전혀 몰랐던 갑을 이야기에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쩐지 받은 월급이 턱없이 적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을이라니?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눈을 피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마음대로 갑을 받지 않으셨겠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싶었는데 제대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갑을 받은 게 맞아? 그것도 내 월급으로? 엄마, 어떻게 나한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럴 수 있어? 뭐 어때? 내가 네 엄마인데 좀 필요하면 갑을 받을 수도 있지. 그게 뭐라고 이 난리야?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지. 아니 무엇보다 도대체 갑은 왜 받은 거야? 갑자기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냐고. 큰일도 아닌데 갑을 좀 받은 거 가지고 난리치네. 돈이 급한데 그럼 그냥 가만히 있냐? 어쩔 수 없이 갑을이라도 해야지.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그럼 어째? 그리고 내가 뭐 나 좋자고 그런 줄 아니? 다 네 오빠를 위한 일이야. 의대 다니는 오빠한테 돈이 많이 들잖아. 급하게 또 돈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갑을 좀 받았어. 너 설마 네 월급으로 갑을 받아서 오빠 도와줬다고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니지? 너 정말 그렇게 인정머리 없게 굴면 안 되는 거다. 나중에 네 오빠가 너 모른 척 하겠어? 네가 도와준 만큼 보답해 주겠지.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월급이 왜 이리 적나 사장님한테 물어봤잖아. 적어도 내 월급인데 나한테 상의했었어야지. 엄마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 아이고, 지 월급 좀 땡겼었다고 엄청 뭐라고 하네. 지 아빠 닮아서 매정한 년. 내가 뭐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위해 쓴 건데 어쩜 처리 못 됐는지. 내가 뭐가 매정해?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누가 보면 내가 오빠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애인 줄 알겠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오빠랑 비교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 줄 알기나 해? 그런 내 노력은 하나도 몰라주고 이럴 때만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다음에 말도 없이 갑을 받으면 난 이제 엄마한테 월급 안 맡길 거야. 다시 한번 말도 없이 갑을 받으면 월급 맡기지 않겠다고 못 박아두었지만 엄마는 별다른 말 없이 침묵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돈 앞에서 아쉬워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말 없는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오빠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막바지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오빠와 비교받으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제게 남자친구는 과분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오빠는 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엄마에게 전하며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그래서 슬슬 결혼 준비하려고 하는데 모은 돈 얼마 정도 돼? 뭐? 결혼?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는구만. 더군다나 네 오빠 시험 준비를 힘들 때인데 신경 쓰이게 해야겠냐? 정 결혼하려거든 오빠 의사 되면 그때 해라. 뭐? 결혼을 나중에 하라고? 이젠 하다 결혼까지 오빠 때문에 희생해야 해?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오빠 의사 만드는 거 중요하겠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어떻게 내가 매번 오빠한테 맞춰주면 살 수 있겠어? 난 더 이상 못해.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결혼은 내가 원할 때 할 거야. 통장이나 빨리 줘봐. 모아놓은 돈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게. 엄마는 통장을 보여줄 생각이 없는지 꿈쩍하지 않았고 참다 못한 제가 서랍을 뒤져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는데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제 두 눈을 의심하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에 왜 돈이 하나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통장에 표시된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게 몇 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저는 원망 섞인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이 뻔뻔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니? 그럼 그동안
돈을 하나도 안 모았다는 거야? 하루하루 사는 게 빠듯한데 뭘 돈이 어디 있어? 집 생활비랑 네 오빠한테 들어가는 돈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야. 내가 설마 네 앞으로 돈 안 모으고 싶어서 그랬겠냐? 다 사정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원망하듯이 보지 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 네 오빠 이제 의사 됐으니 너 빚진 거 다 갚아주지 않겠어? 그러니 결혼 서두르지 말고 오빠 자리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 말도 안 돼. 나 엄마 믿고 내 돈 다 맡겼어. 그런데 이게 뭐야? 10원 한 장도 없는 게 말이 돼? 솔직히 엄마가 처음에 돈 맡기라고 했을 때 이럴까 봐 걱정했어. 그런데도 내가 엄마한테 믿고 맡긴 건 내 엄마니까. 아무리 오빠랑 날 비교하고 차별해도 내가 엄마 딸이니까. 나를 위한 일 한 가지는 해주겠지 싶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엄마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대체 내 인생은 뭐야? 그동안 난 뭐 하면서 산 거냐고. 난 그저 오빠한테 들어간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 그렇게라도 이 집안과 오빠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지. 뭘 그리 억울해해? 넌 네 오빠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냐?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제 오빠 생각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을까? 한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맞아? 엄마는 어쩜 그래? 분명 오빠랑 나랑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나한테는 일이 모질어? 도대체 난 뭐야? 엄마는 오빠밖에 모르지? 아무리 오빠가 귀하고 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다도 엄마 자식이잖아. 그럼 적어도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그리 뻔뻔할 수 있어? 이 와중에도 오빠를 두둔할 수 있냐고. 내가 너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부모랑 자식 간에 허물없이 사는 거지. 고작 이런 일로 죄인처럼 미안해해야 하는 거냐? 그래서 네가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내가 너라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겠다. 네가 뭐 얼마나 많이 벌었다고. 겨우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오빠한테 보태주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안 남는 게 당연한 거지. 아무튼 너한테 보태줄 돈 하나도 없으니까 정 그렇게 결혼하고 싶거든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제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막 의사가 된 오빠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서럽고 힘들었어요. 남자친구에게 결혼하겠다고 승낙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어요. 남자친구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꽉 안아주었습니다. 자기 많이 외로웠겠다. 어릴 때부터 부족한 엄마 사랑받고 자랐는데 다 커서도 이렇게 혼자니까 말이야. 이젠 자기 외롭고 힘들지 않게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결혼은 예정대로 하자. 우선 내가 모아놓은 돈이랑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돈으로 시작하자. 부족한 건 대출받아서 같이 갚아나가면 돼. 남자친구의 따스한 품에 안겨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인 엄마와 오빠보다 제게 더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제 상황을 이해해줬고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빠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제 앞으로 남겨진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네? 아빠 보험금 수령인이 저라고요? 네, 따님 앞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니 보험 수령금이 전에 입금될 겁니다.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보험 수령인이 오빠가 아닌 저라는 것이 말입니다. 연락 끊고 지냈던 아빠가 왜 제게 보험금을 남기셨을까 의문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가 쪽 친척과 연락이 닿았고 아빠가 제게 쓴 편지를 건네주셨어요.
읽어보니 오빠에게 치여 희생하며 산 제게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빠와 저 몰래 가끔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오빠에게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셨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오빠에게는 많은 돈을 지원해 줬는데 정작 제게는 뭐 하나 해준 게 없어서 참 미안하다며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소리내어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남겨줄 돈이 있으면 의사 된 아들을 도와줘야지. 왜 촌놈의 기집애한테 남겨주냐고. 하여간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내 속 뒤집어 놓는 건 똑같지. 정작 돈 필요한 사람은 우리 아들인데 생각 없이 덜컹 딸년 앞으로 남겨놓냔 말이야. 너 그 돈 네가 다 가질 건 아니지? 생각 잘해라. 하나밖에 없는 네 오빠 병원 하나 차리려고 준비 중인데 이번 기회에 동생으로서 한번 제대로 도와줘야지. 뭐? 그동안 내가 번 돈 오빠한테 다 퍼줬으면서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럼 그 돈을 너 혼자 다 꿀꺽하려고 했냐? 야 이년아, 이 욕심 많은 년아. 아주 돈이 환장해서 눈 뒤집히지? 아무리 아빠가 너한테 남겨준 돈이라고 해도 오빠도 받을 권리 있어. 그러니까 당장 보험금 내놔. 입금 받았지? 어딨어? 그 돈 어디 있냐고. 엄마는 잔뜩 흥분해서 제 가방을 뒤지기 바빴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정남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원망했어도 제 엄마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되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서로 만나지 말자. 나 짐 싸서 이 집 나갈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난 엄마 없다고 생각하며 살 거야. 아무리 날 몰라주고 외면하는 엄마여도 내 엄마에서 참아보려 했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엄마도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이제 엄마 자식은 오빠뿐이니까 오빠만 생각하면서 살면 되겠네. 부모와 자식 간은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 하는데 난 조금의 망설임 없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해준 거 없는 엄마지만 그래도 낳아줘서 고마워. 앞으로 엄마 자식이랑 행복하게 살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 이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돌아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친구 자취방에서 지냈어요. 몇 달만 있으면 결혼식을 올리니까 그동안만 친구 집에서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엄마한테 계속 연락이 왔지만 다 차단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짐을 찾으러 집에 들렀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맞춰온 거라 부랴부랴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집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시더니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처음으로 따스하게 손을 잡아줬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엄마 연락도 안 받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엄마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참 놀라웠습니다. 늘 매정하고 차가웠던 엄마였는데 눈물을 보이며 절 따뜻이 대하는 게 어색할 정도였어요. 저는 엄마가 제 보험금을 노리고 쇼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이렇게라도 눈물 보이면 내가 용서해 줄까 봐 이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믿기 어렵겠지만 그날 네가 엄마한테 영 끊자고 말하고 나갔을 때 지난 날이 떠올랐어. 정말 부끄럽게도 엄마로서 우리 딸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더라. 그게 참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그 보험금 네가 받는 게 맞아. 그동안 네 아빠가 오빠한테 보태준 게 많았으니까. 그건 네가 받을 몫이 맞아. 엄마가 정말 미쳤었나 봐.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내 귀한 자식들인데 어릴 때부터 오빠만 생각하고 네 마음 하나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네가 용서해 줄지 모르지만 깊게 반성하는 엄마 마음만이라도 알아줘. 곧 결혼하는 딸인데 결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준 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구나. 이제는 네 오빠 엄마가 아닌 우리 딸 엄마로 살게. 그동안 못 해준 사랑 듬뿍 주면서 못 해준 엄마 노릇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부족한 엄마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울기만 했고요. 독하게 마음먹고 엄마와 연을 끊으려고 했는데 생전 다른 모습으로 절 대하는 엄마를 보니 그동안의 서름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같이 울면서 지난날의 감정을 다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를 용서하게 되었죠. 엄마는 제대로 엄마 노릇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결혼식만큼은 옆에서 든든하게 챙겨주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으로 가려던 짐을 다시 풀고 집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엄마는 정말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신혼집으로 짐을 옮기려고 정리하는데 아빠의 보험금을 받은 통장과 도장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급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방에 있던 통장 못 봤어? 아빠 보험금 받은 통장 말이야. 그게 안 보여. 이상하게 아무리 찾아봐도 통장이랑 도장이 안 보이네? 계속해서 이리저리 통장과 도장을 찾아보고 있는 제게 엄마는 팔짱을 딱 끼며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가져갔다. 뭐? 저는 두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왜 그 통장을 가져갔나 싶었죠. 그러나 이내 안 좋은 예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니지. 엄마가 나 몰래 통 가져간 거 아니지? 왜 말을 안 해? 어서 말해봐. 아니라고. 맞아. 그 돈 내가 가져갔어. 뭐? 어이없는 소리에 들리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말이죠. 내가 네 돈 가져갔다고. 겨우 몇천 남겨놓은 네 아빠 목숨값 내가 네 오빠한테 병원 차리는데 보태 쓰라고 다 줬다. 엄마. 아무리 결혼식 준비로 바쁘다고 한들 네 오빠 병원 개업 준비하는 것보다 바쁘겠어? 한 푼이라도 병원 준비하는 것에 보태야지. 안 그래? 엄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오빠한테 줘? 그 돈 아빠가 나한테 물려주신 돈이야. 왜 엄마 마음대로 그 돈 훔쳐가냐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엄마 노릇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오빠 엄마가 아닌 내 엄마로 살아준다고 했잖아.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네 오빠 위해서 내가 뭔 짓을 못하겠냐? 너 살살 꼬셔서 그 돈 가로채는 수밖에 더 있어? 뭐? 그럼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래. 그 돈 빼돌리려고 너한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했다. 왜? 그래서 억울하냐? 하여간 제 오빠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독한 기집애. 그 돈으로 오빠 좀 도와준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난리 떠는지 원. 아주 조금만 더 도와주면 우리 집 기둥뿌리도 뽑을 기세네. 막말로 오빠가 병원 차려서 돈 잘 벌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돈 잘 버는 의사 오빠 두면 좋지 않냐고. 남들은 의사 오빠 갖고 싶어서 난린데 이건 도움은 조금도 안 되고 이리 제 생각만 하니 내가 널 예뻐할 수 있겠어? 공부 못하고 돈 많이 못 벌면 이렇게 해서라도 오빠 도우란 말이야. 그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고 그동안 낳아서 키워준 은혜 갚는 거니까.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에 참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니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오빠밖에 모르는 엄마는 제 마음에 난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큰 배신감과 충격에 눈물만 앞을 가렸어요. 처음 내민 엄마의 따뜻한 손이 그리 좋아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깜빡 잊었습니다. 바보같이 쉽게 용서해준 저 자신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깨부수고 던졌습니다.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게 진짜 미쳤나? 왜 이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돈 오빠한테 준 게 그렇게 아까워서 이 난리야? 하나밖에 없는 오빠 도와주는 게 뭐 그리 속상한 일이라고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어쩌라고? 엄마라는 사람이 겨우 돈 때문에 딸한테 거짓말하고 뒤통수 쳤는데 내가 안 이러고 배겨?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하고 내 지난 서름 다 알아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 바보같이 그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그깟 돈 없어도 그만이야. 오빠한테 준다고 해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믿었다가 도둑 맞았으니까 기분 참 더러워. 난 뭐래도 엄마한테 그저 돈 나오는 기계일 뿐이구나 싶다고. 그래, 어쩌면 다 내 잘못이야. 독하게 끊어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모질지 못했어. 올 생각 없었겠지만 내 결혼식에 오지 마. 오늘부로 난 진짜 엄마 같은 거 없으니까.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겨우겨우 옷소매로 닦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기억에서 엄마를 도려냈어요. 앞으로 저는 엄마도 오빠도 없는 고아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저와 똑같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친구와 예비 남자친구가 힘든 저를 많이 위로해주며 다독여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예정대로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 뒤로 남편과 시부모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오빠는 제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갔죠. 2년 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엄마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무척 반가워하며 얼른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지?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 딸 오랜만에 보는 건데 얼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걱정했던 거랑 달리 잘 지냈나 보네. 엄마는 너 그렇게 집 나가고 마음 편히 못 지냈어. 밥 잘 먹고 있는지 남편이랑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 결혼해서 행복하니? 남편이 잘해줘? 그동안 연락 끊고 지내다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니 놀랐습니다. 여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을까 싶었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내가 여기 사는 건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긴. 네가 아무리 엄마랑 영 끊고 산다고 해도 그게 쉽겠니? 부모랑 자식 간에. 경찰서 가서 딸 좀 찾아달라고 하니까 네 주소 알려주더라. 아무리 연락 끊고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산다고 해도 부모랑 자식 간의 천려는 쉽게 끊을 수 없어. 물론 네 마음 잘 알아. 연락 끊고 지내는데 잘해준 것도 없는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을 거야. 엄마도 사람인데 낯짝이 있지. 너한테 정말 미안해서 안 오려고 했어. 그런데 보다시피 엄마가 어디 갈 곳이 없더라. 멋쩍은 듯 웃으며 말하는 엄마의 모습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행색이 초라하더라고요. 왜 갈 곳이 없어? 당신 귀한 아들 있잖아. 의사 아들 어쩌고 갑자기 날 찾아온 건데? 아들은 무슨... 이제 엄마한테는 아들 다 필요 없다.
기껏 고생해서 키우고 가르쳐놨더니 제 아내 눈치나 보면서 나를 나몰라라 하는 거 있지?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아서 그냥 집 나왔어. 참, 네 오빠 결혼한 거 몰랐지?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있어야지. 너 그렇게 나가고 나서 병원 차린 다음에 괜찮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 처음에는 잘 사는 부잣집 며느리 얻어서 좋았는데 돈만 많으면 뭐하니? 인성이 못 되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금쪽 같은 오빠한테 당한 게 많았는지 저를 붙잡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줄줄이 말했어요. 네 새언니, 아니 그 못된 기집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난다. 내가 저한테 뭘 했다고 처음부터 눈엣 가시로 생각하더라. 결혼하고 나서 그 큰 신혼집에 방도 많고 남아 돌길래 같이 살자고 했더니 아주 칠색팔색을 하는 거야. 그래도 무시하고 같이 지냈는데 세상에 그런 못된 년이 없었어. 얼마나 구박하고 눈칫밥 주던지. 집에서 돈 축내며 놀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하라고 하더라. 세상에 시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하는 년이 어디 있어 그래. 엄마 여태 그런 취급받으면서 지냈다. 시어머니 대접 하나도 못 받고 가족부처럼 살았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보고 집을 나가라고 하더구나. 아들을 위한다면 나가라고.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 돈 없고 늙은 내가 꼴 보기 싫었던 거지. 아들 앞길 운운하면서 내가 사라지길 바란 거야. 집에서 나가라고 어찌나 눈치 주던지 내가 서러워서 참. 그래서 당신 아들 위해 주려고 그 집에서 나왔어? 막상 나와보니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온 거고?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있기도 뭐하고 자존심 상해서 나왔지. 거기다 그년이 나한테 못되게 구는 거 뻔히 알면서 네 오빠는 계속 모른 척 하더라. 내가 글쎄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난한 살림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기껏 뒷바라지 했더니 이렇게 날 헌시짝 취급할 수 있어? 지가 누구 덕에 의사 된 줄 모르고. 그때 알겠더라. 힘들게 키워놓는 아들놈 필요 없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놈한테 공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딸한테 잘해줬어야 하는데. 엄마가 너한테 큰 상처 주고 몹쓸 짓 해서 이렇게 벌 받았나 봐. 믿었던 아들놈한테 버림받으니까 네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 알겠어. 우리 딸이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 이 못난 어미가 마음만 알아주지 못하고 참 힘들게 했구나 싶으면서 정말 미안하더라. 너한테 지은 죄가 참 많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찾아왔어. 우리 딸, 엄마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미안했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플지 생각하니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앞으로 평생 너한테 진 죄 다 갚으면서 살게. 용서해주지 않아도 돼. 그저 옆에서 사죄할 수 있게만 해줘.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빨래랑 청소도 해주고 맛있는 거 해먹이면서 너한테 진 죄 다 갚을게. 엄마라는 사람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렵게 잊고 지냈던 그때의 기억들이 몰아쳤어요. 다시 일어나는 분노에 잡은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또 눈물 좀 흘려주고 미안하다고 몇 마디 하면 내가 받아줄 것 같아서 연기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내가 말했지? 나한테 더 이상 엄마 같은 거 없다고. 내가 당신을 모를 줄 알아?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악어의 눈물 좀 흘려주면 마음 약해져서 받아주는 딸 아니라고. 당신이 정말 내 엄마고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럴 수 없어.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렇게 뻔뻔하게 못 나타나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핑계 대지 말고 솔직히 말해.
기껏 공들여 키운 자식한테 버림받고 아쉬워서 찾아온 거라고? 어떻게 당신이란 사람은 변함이 없을까? 목숨 다 바쳐 키운 아들한테 버림받으니 날 찾아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아직도 날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나 본데 잘 들어. 나한테 엄마란 사람은 없어. 그때 그날에 죽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잘난 아들 집에 들어가서 가정부처럼 살든 혼자 집 얻어서 비루하게 살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불쌍한 척하며 기댈 생각 말고.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땐 가만 안 둬? 신고든 고소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그 여자를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단호한 제 태도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전하자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며 낯짝 한번 좋다고 씩씩거리더라고요. 그 뒤로 그 여자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마음은 뒤숭숭했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엄마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리는 편이 훨씬 나은 셈이죠. 비록 가족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지만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제 진짜 가족이 있으니 말이죠.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행복하게 지내려 합니다. 이제 그만 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